스카우트 이쪽.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톰 마샬입니다. 48세이고 현재 알래스카 앵커리지시 비상관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오전 7시 저는 진돗개 스카우트와 함께 비상관리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3일 후 바로 이곳 알래스카에서 세기의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 말입니다. 스카우트는 5살 된 수컷 진돗개로 3년 전 한미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에서 미군으로 이관된 특수군견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스카우트. 머리를 쓰다듬자 진돗개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이 녀석의 폭발물 탐지 능력은 FBI에서도 인정할 정도죠. 센터 대형 스크린에 삼성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65인치 UHD 모니터 세대가 극지방 환경에 맞춰 특별 주문된 것들이었죠. 톰, 큰일이야. 브라이언이 혈색 없는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기상청 긴급보고. 기온이 평년보다 8도 높을 예정이래. 회담 기간 내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8월 알래스카 평균 15도가 23도까지. 야생동물들이 내려올 거야. 디날리 공원에서 연락 왔어. 그리즐리 3마리가 50km나 남아있대. 스카우트가 귀를 세우며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리며 풍산개 트래커가 들어왔습니다. 스카우트보다 2배는 큰 이 녀석은 2년 전 북극 연구 프로그램으로 온 극지 전문견입니다. 첫 만남이 기억나네요. 영하 30도 블리자드 속에서 조난된 연구팀을 72시간 동안 혼자 지켜낸 전설 같은 녀석이죠. 두 한국견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 시장님한테 연락해봐.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해. 브라이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톰, 너도 알잖아. 시장님이 내 말을 들을 리가. 톰의 형 마이클 마샬은 현재 앵커리지 시장으로 이번 미러 회담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는 20년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톰이 내부 전화를 들었습니다. 시장실입니다. 여기 비상관리센터 톰 마샬입니다. 시장님과 통화 좀. 잠시만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도산했을 때부터 형제 사이는 이랬습니다. 마이클, 기상청 보고를 봤어? 위상 고온으로 야생동물들이. 톰, 3일 후에 세기의 회담이 열려. 대통령님들이 오시는데 곰 몇 마리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마. 호들갑이라고? 이건 시민 안전 문제야. 시민 안전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내일이나 제대로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또 그러시네. 브라이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모두가 마샬 형제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카우트가 톰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트래커도 조용히 톰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그때 비상전화가 울렸습니다. 톰, 큰일 났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국립공원관리소의 데이브 윌슨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데이브? 늑대 무리가 움직이고 있어. 최소 8마리는 되는 것 같아. 그리즐리들과 같은 방향으로 남하하고 있어. 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곰과 늑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이 속도면 내일 저녁엔 시 외곽에 도달할 거야. 바로 그때 센터의 LG 위성통신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극지용으로 특별 제작된 이 장비는 영하 4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긴급 기상 경보입니다. 앵커리지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출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모든 팀장들을 소집해. 비상대응 회의를 소집하자. 시장님 허가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시민 안전이 우선이야.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비상관리센터 회의실에 긴급 대응팀이 모였습니다. 삼성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야생동물 이동 경로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톰이 삼성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즐리 3마리와 늑대 무리 8마리가 먹이를 찾아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 기존 서식지의 먹이 사슬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구조대장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늦어도 내일 저녁. 빠르면 내일 오후에도 시 외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담은 15일이잖아. 하필이면.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야? 마이클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52세의 마이클은 톰보다 4살 위로 정치인답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이클,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 내 허가 없이? 차가운 시선이 톰을 향했습니다. 시민 안전이 급하니까. 톰,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3일 후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곰 몇 마리 때문에 소동을 피울 순 없어. 하지만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위험? 톰, 너는 항상 과장해.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20년 전.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카우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진돗개의 특성이었습니다. 스카우트, 괜찮아. 톰이 스카우트를 진정시켰지만 형제 간의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마이클, 과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먼저. 당장 해야 할 일은 회담 성공이야. 다른 건 나중 문제고. 마이클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의 해산. 모든 인력은 회담 보안에 집중해. 마이클.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8월 13일 오전 6시 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톰, 데이브야. 큰일 났어. 국립공원 관리소의 데이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 일이야? 그리즐리들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 지금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이야. 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상보다 하루나 빨랐습니다. 늑대들은? 그게 더 문제야. 늑대들이 곰들과 다른 루트로 움직이고 있어. 서쪽에서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어. 동서로 나뉘어서 온다고? 그래. 마치 포위하듯이. 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먹이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즉시 출동할게. 톰이 옷을 입으며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일할 시간이야. 2개가 즉시 일어나 톰 주위로 모였습니다. 2년간의 파트너십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분 후 톰은 한국산 드론 2대와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실은 차량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 여기 마샬. 현장으로 이동 중. 차량에 설치된 LG 통신 장비로 본부와 교신했습니다. 마샬, 여기 본부. 시장님이 찾으시는데. 나중에. 지금은 현장 확인이 우선이야. 앵커리지 북쪽 외곽에 도착하자 톰은 한국산 열화상 드론을 띄웠습니다. 삼성 태블릿으로 조종하는 이 드론은 야생동물 탐지에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발견했다. 드론 화면에 3개의 큰 열화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즐리 베어들이었습니다. 저기 2km 지점. 스카우트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진돗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 이상 예민했습니다. 뭘 맡았어, 스카우트? 그때 트래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톰이 망원경으로 스카우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세상에. 800m 떨어진 언덕 위에 늑대 8마리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정찰하듯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톰이 급히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이야.
야생동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마샬 시장님이 즉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시민들에게 경고방송을 내보내야 해. 시장님 지시는 어떤 경고방송도 금지라고. 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의 정치적 계산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래커 경계해. 트래커가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풍산개의 강인한 체격과 용맹함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m 앞 숲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즐리 한 마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0kg은 좋게 되겠군. 성체 수컷 그리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즐리는 인간을 피하지만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곰이 톰의 차량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우트, 트래커, 차 안에 있어. 하지만 두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톰 앞에 서서 곰을 주시했습니다. 곰이 50m까지 접근했을 때 스카우트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곰과 눈을 맞췄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적대적이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트래커는 스카우트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풍산개의 큰 체구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멈춰 섰습니다. 두 개의 당당한 기세에 주춤한 것 같았습니다. 30초간의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한 경비 헬기였습니다. 헬기 소음에 놀란 곰이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 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 어디야?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중이야. 즉시 시청으로 와. 지금 당장.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 야생동물들이. 상황이 심각한 건 내가 내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10분 안에 와.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앵커리지 시청 3층 시장실. 마이클 마샬이 대형 창문 너머로 쿵망쿡 일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앵커리지시 발전상과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러 회담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톰이 스카우트, 트래커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걔들은 밖에 두고 와. 얘들은 내 파트너야. 어디든 함께. 톰, 여긴 시장실이야. 걔 놀이터가 아니고. 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스카우트와 트래커에게 손짓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 얘들아. 두 개가 아쉬워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앉아. 마이클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톰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들어봐. 상황이 정말 심각해. 그리즐리와 늑대들이 동시에. 톰. 마이클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3일 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담이 열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오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야. 야생동물 출몰 경보라니 마치 우리가 관리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관리 능력? 마이클, 시민 안전이 우선이야. 시민 안전은 내가 책임질 일이야. 넌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해. 내가 맡은 일이 바로 시민 안전이라고. 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이클이 창문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톰,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해. 큰 그림? 이번 회담이 성공하면 알래스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돼. 북극 항로 개발, LNG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야. 그래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는 거야? 마이클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톰,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마이클,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아버지 회사가 어려우실 때 내가 뭘 했어?
군대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잖아. 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도망갔다고? 나는 돈을 벌어서 매달 집에 보냈어. 어머니 병원비며 집 대출이며. 그런 푼돈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 나는 여기서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 아버지 빚부터 어머니 수술비까지. 마이클, 그때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뭘 안다는 거야? 내가 편하게 군대에서 월급 받으며 지낼 때 나는 밤잠도 못 자고. 그만해. 톰이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닥칠 일이야. 마이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닥칠 일 말이야. 너 때문에 회담이 망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알래스카가 웃음거리가 되면? 너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형제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뭔 일이야? 이누이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인근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마이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톰, 내가 괜한 소동을 피워놓으니까. 소동이 아니야.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때 밖에서 스카우트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조용한 진돗개가 짖는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톰이 급히 밖으로 나가자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창문 쪽을 향해 긴장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뭘 본 거야? 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청 앞 공원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공원 맞은편 숲 가장자리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마이클, 이것 봐. 마이클이 창문으로 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시청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믿겠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해.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누이트 초등학교에서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 중인데 학교 주변에 곰과 늑대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35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3명이 교실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톰과 마이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헬기는? 회담 경비 때문에 영공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이클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톰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비상대응팀을 소집해.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자. 톰.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담은 어떻게 하지? 회담은 나중 문제야.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야. 톰이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진짜 일할 시간이 왔어. 두 개의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온순함은 사라지고 전투 준비가 된 특수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내 말을 들어. 정치고 뭐고 다 제쳐두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현장을 지휘해. 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누이트 초등학교 인근. 톰의 지휘 차량에는 최신 한국 기술이 총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65인치 모니터 2대에서는 실시간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고 LG 위성통신기로 각 팀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열화상 드론 4대가 학교 상공을 선회하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 구조대장 스티브가 삼성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학교 북쪽에 그리즐리 2마리, 서쪽에 늑대무리 6마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은 아직 안전하지만 문제는 뭐야? 남쪽 길목에 또 다른 그리즐리 1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톰이 한국산 망원경으로 학교를 살펴봤습니다. 2층 교실 창문에서 작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통신은 되나?
학교와는 화성밸브에서 납품한 비상통신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 신뢰성이 높습니다. 톰이 교실과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앵커리지 비상관리센터 톰 마샬입니다. 구조대요? 여기 3학년 담임 사라 킴슨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몇 명은 울고 있고.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구출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곰들이 계속 건물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통화를 끝낸 톰이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번 임무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야. 스카우트가 고개를 끄덕이듯 했고 트래커는 긴장된 자세로 학교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우선 정찰부터 하자. 톰이 스카우트에게 특수 카메라가 달린 하네스를 착용시켰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초소형 카메라로 개의 시각에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상황을 파악해줘. 스카우트가 저자세로 학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신중함과 뛰어난 판단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휘 차량의 삼성 모니터에서 스카우트의 시점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기 북쪽 그리즐리들이 보인다. 화면에 2마리의 거대한 곰이 나타났습니다. 40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성체들이었습니다. 스카우트가 100m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곰들이 스카우트를 발견했지만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카우트의 차분하고 당당한 기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하군. 스티브가 감탄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스카우트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늑대 무리를 정찰했습니다. 늑대들은 곰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큰 늑대가 스카우트와 눈을 맞추며 서열 다툼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카우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한 정신력으로 늑대 리더와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스카우트, 너무 위험해. 돌아와. 톰의 명령에 스카우트가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이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스카우트의 기세에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1차 정찰 완료. 이제 트래커 차례야. 트래커에게는 더 무거운 장비를 착용시켰습니다. 구조용 로프와 응급처치 키트가 들어있는 배낭이었습니다. 풍산개의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임무였습니다. 트래커, 남쪽 그리즐리를 견제하면서 비상구 경로를 확보해줘. 트래커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쪽 그리즐리는 트래커를 보자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트래커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곰과 대치했습니다. 세상에, 저 크기 차이를 봐. 400kg 곰과 45kg 개의 대치. 하지만 트래커의 기세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곰이 위협적으로 일어서자 트래커도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풍산개가 개마고원에서 큰 야생동물과 대적해온 DNA가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어. 구조대원들이 경탄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톰, 큰일 났어요. 사라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천식발작을 일으켰어요.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즉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톰이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모든 팀, 비상계획으로 전환한다.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중심으로 동시 작전을 실시한다. 그때 갑자기 지휘 차량의 위성통신기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알래스카 비상관리센터와 통화를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톰 마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반 페트로프 부실장입니다. 우리 수행단 중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도움을 준다고요? 동물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통신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러시아 사람들이 도움을 줄까요? 지금은 믿어볼 수밖에 없어.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동시에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 개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톰이 두 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스카우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늑대들 쪽으로 가더니 특별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늑대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게 뭐야?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늑대들이 스카우트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마 소통하고 있는 건가? 트래커도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곰들을 향해 접근하더니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톰이 깨달았습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각자의 방식으로 야생동물들과 소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팀 대기. 스카우트와 트래커의 행동을 지켜보자. 과연 한국의 전통견들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후 3시 이누이트 초등학교. 모든 시선이 스카우트와 트래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카우트가 늑대 무리를 향해 특별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늑대의 언어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에게는 늑대의 DNA가 흐르고 있어 원시적 소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스티브 구조대장이 경탄했습니다. 늑대들이 스카우트의 대화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리더 늑대가 스카우트와 눈을 맞추며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겠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늑대 무리가 천천히 학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소통이 되는 거야? 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시에 트래커는 그리즐리들과 다른 방식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곰들 앞에 서서 풍산개 특유의 강인한 기세를 발산했습니다. 가장 큰 그리즐리가 트래커를 주시했습니다. 400kg과 45kg의 압도적인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트래커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개마고원의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산악에서 단련된 풍산개의 DNA가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대형 야생동물과 맞서온 용맹함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곰이 위협적으로 일어서자 트래커도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세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곰들도 따라서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야.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톰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팀, 즉시 구조작전 개시.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만들어낸 안전 경로를 통해 학교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헬기 한 대가 학교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구조대입니다. 지원하러 왔습니다. 이반 페트로프 부실장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러 온 거군요. 톰이 감격했습니다. 러시아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왔고 한국산 구조 장비로 무장한 러시아 의료진이 하강했습니다. 우리 수의사 드미트리 박사가 동물 전문가입니다. 필요하면 야생동물 진정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국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5분 후 첫 번째 아이들이 구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우트가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트래커가 비상구에서 대기하며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선생님, 이 개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 개들은 한국에서 온 영웅들이야. 사라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스카우트가 아이들 사이를 누비며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차분하고 신뢰감 주는 성격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얘들아. 이 개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톰이 무전으로 격려했습니다. 천식 발작을 일으킨 아이가 러시아 의료진에 의해 우선 구조되었습니다. 한국산 응급처치 키트와 러시아 의료기술의 조합이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 장비 정말 좋네요. 드미트리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극지용으로 특별 설계된 거라 신뢰성이 높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35명의 아이들과 3명의 선생님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자 늑대들과 곰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늑대 리더가 스카우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그리즐리도 트래커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저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어. 톰이 경이로워했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2시간 후 비상관리센터에는 전 세계 언론사들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여기 CNN입니다. 한국 개들의 영웅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BBC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의 구조작전을 자세히 보도하고 싶습니다. RT뉴스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내용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삼성 모니터들이 각국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 알래스카의 기적, 한국 전통견들의 영웅담 BBC 동양의 지혜가 북극에서 꽃피다. RT미러 회담보다 화제가 된 개들. 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톰, 여기 마이클이야.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에서 연락이 왔어. 대통령님이 직접 너와 스카우트, 트래커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톰이 놀랐습니다. 정말? 뿐만 아니야. 푸틴 대통령도 한국 개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 두 대통령이 모두 감동받았다는 거야. 이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한국 대사관입니다. 톰 마샬 비상관리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대사입니다. 진돗개와 풍산개의 활약상이 한국의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관심을 표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표창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브라이언이 달려왔습니다. 톰, 큰일 났어. 이번엔 또 뭐야? 좋은 일이야.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견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입양 신청,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 한국과의 협력 사업 등등. 삼성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진돗개 구조견 프로그램 협력 제안, 프랑스에서 풍산개 극지 훈련 벤치마킹 요청. 영국에서 한국 견종 연구 공동 프로젝트 제안. 이게 다 진짜야? 톰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톰 주위로 다가왔습니다. 두 개의 표정이 어딘지 뿌듯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 톰이 두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톰, 시청으로 와. 지금 당장. 마이클의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급박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후에 여기로 온다고 해. 뭐라고? 두 대통령이 직접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야. 회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앵커리지 시청 앞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호팀, 언론진,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대통령 전용 헬기 2대가 시청 앞 광장에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청 3층 시장실. 마이클이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톰, 정말 괜찮을까? 내가 뭔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마이클, 진정해. 형이 20년간 시장해온 베테랑 정치인이잖아.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세계의 두 거대 지도자가. 그때 톰이 마이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해낸 거야. 형이 도시를 이끌고 내가 위기를 관리하고 20년 만에 정말 한 팀이 된 거야.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톰, 사실 나는 알아, 형. 나도 그동안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 됐잖아. 형제가 2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호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대통령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시청 1층 로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두 거대한 지도자가 한국의 개 두 마리를 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샬 시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마이클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그 유명한 한국개들은 어디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톰이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개는 놀랍게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와우! 트럼프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저게 35명의 아이들을 구한 개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진돗개 스카우트이고 저쪽이 풍산개 트래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스카우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스카우트. 너는 정말 영웅이야. 스카우트가 차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트래커에게 다가갔습니다. 러시아에도 많은 견종이 있지만 이런 용기는 처음 봅니다. 트래커가 푸틴 대통령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샬 관리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톰을 불렀습니다. 네, 대통령님. 당신과 이 개들이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푸틴 대통령도 동의했습니다. 동물의 용기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오늘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개들 덕분이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샬 관리관님, 백악관에서 특별 행사를 열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님도 초대해서 한미러 동물보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입니까? 톰이 놀랐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참여하겠습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한국이 함께하는 북극 동물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죠. 예상치 못한 국제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1월 백악관 남측 잔디밭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미러 동물보호 협력 협정 체결식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동물들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와 풍산개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전통견들이 전 세계 구조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물의 언어는 모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평화의 언어입니다. 협정서의 새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일어나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톰과 마이클이 백악관 정원을 걸었습니다. 톰, 정말 감사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해?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 사실 내가 보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 형. 그런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도망갔다고, 나 혼자 감당했다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톰.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형. 우리는 형제잖아. 두 형제가 진심으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다가와서 형제 사이에 앉았습니다. 마치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2026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한국견 국제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구조견들이 스카우트와 트래커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톰은 센터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고 마이클은 여전히 시장으로서 국제 협력을 담당했습니다. 톰, 오늘 한국에서 새로운 진돗개 10마리가 도착한다고 하네. 마이클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세계적인 센터가 되겠군. 훈련장에서 스카우트가 새로운 구조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7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날렵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트래커는 극지 훈련 전문가가 되어 시베리아 허스키들과 함께 북극 구조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톰이 2개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멀리 왔지?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톰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 알래스카의 설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위기의 무대였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과 협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 일본에서 진돗개 구조견 훈련 협력 요청, 독일에서 풍산개 연구 프로젝트 제안. 아직도 계속 오는구나. 톰이 웃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톰,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 어때? 아내가 한국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 좋지. 스카우트랑 트래커도 함께 갈게. 당연하지. 얘들도 우리 가족이잖아. 마이클이 2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는 알래스카.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 같았습니다. 스카우트가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래커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위엄과 함께. 그렇게 한국의 2 전통견은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용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으며 협력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알래스카 얼음 위에서 펼쳐진 진돗개와 풍산개의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들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해였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형제의 마음이 2 한국견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진돗개요? 그저 작고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볼 때 연구할 가치가 뭐가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마이클 해리슨 박사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정교수이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진 중 한 명이었죠. 지난 30년간 개 유전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아온 인물이었어요. 2012년 4월 그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그의 하버드 연구실 벽에는 진돗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진돗개 유전체 연구의 혁명적 의의라는 제목의 14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2년 4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제8회 국제동물 유전체 학회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학회 첫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진우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해독한 진돗개는 독일 복서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전체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된 개 품종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30년간 북미와 유럽의 대형견들만 연구해온 그에게 중형견인 진돗개는 그저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토종견에 불과했거든요.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높아서 밖에서 놓쳐도 스스로 집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귀가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과장이 심각해요. 개가 100km를 스스로 찾아온다니
이게 21세기 과학자들이 할 말인가요? 또한 진돗개는 한번 정한 주인만을 평생 따르는 특성이 있어서 오히려 안내견이나 군견 같은 사육견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워요. 과장이 심하군요. 개는 개일 뿐인데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학회 이틀째,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끈질긴 권유로 진도군 진돗개 테마파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체면상 따라 나섰죠. 진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신 마이클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진돗개 행동 관찰센터였어요. 사육사가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가 바로 7살 수컷 백구 바우예요. 바우는 중간 크기의 하얀 진돗개였어요. 저는 처음 본 순간 당황했습니다. 바우의 눈빛이 여느 개들과 달랐거든요. 30년간 수백 마리의 개를 봐온 저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듯한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죠. 바우야, 앉아. 사육사의 명령에 바우는 즉시 앉았습니다. 바우야, 저분께 인사해. 바우는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앞발을 살짝 들어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진돗개는 명령을 한두 번만 반복해도 완전히 습득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응용하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바우야, 교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까? 바우는 저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사육사 앞으로 가서 짧게 3번 짖었습니다. 바우가 방금 뭘 한 줄 아세요? 교수님이 서양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표현한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1번, 동양 외국인에게는 2번, 서양 외국인에게는 3번 짖도록 훈련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개가 인종을 구분한다고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진우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유전체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마이클 교수님, 이것부터 보시죠. 김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진돗개와 전 세계계 품종들의 유전적 계통도였어요. 저는 그 차트를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진돗개가 다른 동아시아 개들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요? 네, 맞아요. 2020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진돗개는 유기니, 고산개와 같은 매우 원시적인 계통에서 분화된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아시아 개들과는 무려 500만 개 이상의 염기서열 차이를 보이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0만 개의 차이라는 것은 거의 다른 종 수준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김 교수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진돗개의 유전적 다양성 지수를 보세요. 0.74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0.74라고요? 그럼 골든 리트리버나 점원 shepherd보다 네, 훨씬 높아요. 골든 리트리버는 0.31, 점원 shepherd는 0.28 정도거든요. 이는 진돗개가 자연적으로 분화된 견종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저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우수한 품종이라고 생각해온 서구의 개량견들이 실제로는 유전적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공적 산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진돗개의 뇌 MRI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진돗개의 뇌 용량 대비 신경세포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800만 개예요. 이는 보더 콜리나 푸들보다 높은 수치거든요. 진돗개는 전두엽과 해마 부분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돗개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독립적 사고 능력을 설명해주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그가 쌓아온 지식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 부설 동물행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주인 인식 능력 테스트였어요. 동일한 복장을 한 5명 중에서 진짜 주인을 찾는 실험이에요. 5명의 남성이 똑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향수를 뿌렸고 주인은 3일 동안 2개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3살 된 암컷 황구 누리였어요. 누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저하지 않고 5명 중 1명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소요시간 단 4초였습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냄새로 구분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실험을 50번 반복했는데 정답률이 94%였거든요. 두 번째 실험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퍼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총 9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열 수 있는 구조였죠. 이 퍼즐은 스위스 취리 대학에서 개발한 최고 난이도 테스트예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견종들의 평균 해결 시간은 67분이었거든요. 5살 된 수컷 백구 하누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누리는 먼저 퍼즐 상자 주위를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1단계 왼쪽 손잡이 돌리기 성공 2분. 2단계 중앙 버튼 누르기 성공 3분.
3단계 오른쪽 레버 움직이기 성공 1분. 총 18분 만에 한우리는 퍼즐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세상에.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비슷한 구조의 다른 퍼즐을 가져왔어요. 한우리는 이번에는 단 6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한우리가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세 번째 실험은 감정인식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한우리가 3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한우리가 천천히 다가와서 저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제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한우리가 꼬리를 흔들며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한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공감 능력이군요. 맞아요. 진돗개는 사람의 표정뿐만 아니라 체온, 호르몬 냄새, 근육 긴장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을 읽어내거든요. 다음 실험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방 안에 두 개의 그릇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우리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개의 것이었죠. 저는 실수인 척하며 다른 개의 사료를 먹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한우리가 짧게 컹 하고 짖으며 저의 손목을 살짝 건드렸어요. 한우리가 방금 뭘 한 줄 아세요? 마이클 교수님이 다른 개의 사료를 먹으려 한다는 걸 알아채고 제지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한우리의 사료를 먹으려고 했어요. 한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엔 왜 아무 반응이 없죠? 한우리가 마이클 교수님을 자신의 무리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무리 안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개가 소유권과 공유의 개념을 구분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실험이 있어요. 두 명의 연구원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한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다른 한 명은 무시하며 차갑게 대했어요. 그 다음 두 연구원이 동시에 한우리를 부르며 손에 사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친절했던 연구원에게 갔어요. 한우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진돗개는 이런 도덕적 판단 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30년간 내가 연구해온 게 뭐였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 유럽 개량견이 아시아 토종견보다 지능이 높다. 순종견이 잡종견보다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오늘 본 진돗개들은 이 모든 가설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리트리버. 그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겨온 이 품종들은 모두 19세기 이후 인위적으로 개량된 것들이었죠. 반면 진돗개는요? 수천 년간 한반도의 진도라는 섬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해온 원시 품종이었어요. 인간의 인위적 개입 없이 스스로 최적화된 완전체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료 교수로부터였어요. 마이클, 한국 출장 어때요? 별로 볼 게 없죠? 아시아 개들이야 뻔하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래요?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바우의 인사, 한우리의 문제 해결, 감정인식, 도덕적 판단. 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국을, 아시아를, 그리고 동양의 문화를 얼마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과학에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김진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 교수는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던 제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모든 것을요. 역사, 유전학, 행동학.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저의 3개월간 한국 체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의 안식년을 이용해 한국에서 진돗개를 집중 연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진도에서 직접 2주간 머물렀어요.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하루 종일 진돗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아침 6시 제가 숙소에서 나오자 어제 만났던 바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우야, 어떻게 여기 있어요? 사육사가 설명했어요. 바우가 새벽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날부터 바우는 저의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바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둘째 날, 저는 진돗개들의 사회생활을 관찰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10마리의 진돗개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명확한 서열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서열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개가 리더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개가 리더였어요. 5살 된 황구 도리는 크기로는 중간 정도였지만 다른 개들이 모두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건 마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맞아요. 진돗개들은 매우 민주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셋째 날에는 진돗개의 학습 능력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제가 하누리에게 새로운 트릭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물건 가져오기 게임이었죠. 10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바닥에 놓고 제가 하나씩 이름을 말하면 하누리가 가져오는 게임이었어요. 15분 만에 하누리는 10개 물건의 이름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것, 작은 것, 무거운 것 같은 형용사까지 구분했어요. 이건 보더 콜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넷째 날에는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혼자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진도의 산길은 복잡했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휴대폰도 산간 지역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멍멍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였어요. 바우는 저를 발견하자 반가워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바우야, 길을 아는 거야? 바우는 몇 걸음 앞서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기다렸어요. 마치 따라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30분 후 그들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우가 어떻게 교수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사육사가 말했어요. 저희가 교수님이 안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바우가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스스로 찾으러 나간 거예요. 저는 바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개를 연구해왔지만 개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바우가 나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내가 바우에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편견에서, 내 오만함에서요. 두 번째 주에 일어난 일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누리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개였는데 계속해서 짖고 불안해했어요. 하누리는 특정 방향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1시간 후 그 방향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산에서 등산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죠. 설마 하누리가 그걸 알고 짖은 건가요? 진돗개는 5km 이상 떨어진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누리는 수색대와 함께 실종자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골짜기에 빠진 등산객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누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이건 진짜 동반자야.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를 연구 대상으로만 봐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김진우 교수와 함께 더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진돗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싶으신가요? 진돗개를 기준으로 기존의 견종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개를 평가해왔는데 이제는 동양의 원시 품종들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 연구는 2개월간 계속되었어요. 첫 번째 연구 진돗개와 서구 개량견의 인지능력 비교. 10개의 견종, 총 200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비교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학습 속도, 감정 인식, 사회적 지능, 창의적 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진돗개는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지능 부문에서는 2위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어요. 두 번째 연구 원시 품종과 개량 품종의 유전적 건강성 비교. 결과는 유전적 다양성으로 진돗개 0.74대 평균 0.32. 유전성 질병 발생률은 진돗개 3.2% 대 평균 18.7%. 평균 수명은 진돗개 15.3년 대 평균 11.8년. 세 번째 연구 인간과 개 상호작용의 진화적 관점. 이 연구가 가장 의미 있었어요. 저는 진돗개와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인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상황을 판단해서 때로는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협력이에요. 3개월간의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누리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하누리를 미국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연구실에서만 개를 봐왔는데 이제는 진짜 개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16시간씩 매달려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2013년 3월 저의 논문 진돗개 연구를 통한 견종평가 패러다임의 혁신, 동양 원시 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게재되었어요. 143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 기존의 서구 중심적 견종평가 체계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요. 인위적 개량보다 자연적 진화가 더 우수한 결과를 낳아요. 진돗개는 현존하는 개 품종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유전적 구조를 가져요. 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버드 유전학과의 거장이 30년간의 연구를 뒤엎었어요. 서구 중심주의 견종학에 던진 혁명적 도전장이에요. 2013년 5월 그는 영국 런던의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그는 진돗개의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의 연구 발표는 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캔넬 클럽의 변화. 2013년 6월 AKC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진돗개의 공식 품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이클 해리슨 교수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진돗개는 즉시 공식 품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요. 2012년까지만 해도 진돗개는 미국 동물보호소에서 가장 많이 안락사당하는 견종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의 연구가 발표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동물보호소에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동물보호소의 마크 데이비스 소장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돗개들이 몇 달씩 입양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입양 대기 명단이 6개월치예요. 특히 고학력층과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진돗개 입양이 급증했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CEO 제임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진돗개 사쿠라는 마치 사람 같아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텍사스의 정경택 씨였어요. 1993년부터 20년간 진돗개 목장을 운영해온 그는 2012년까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한 마리 분양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5월 운영비 1만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목장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마이클 박사의 연구 발표 이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2013년 4월부터 갑자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0통씩 전화가 와요. 정 씨의 목장에는 현재 입양 대기자가 400명이 넘어요. 분양 가격도 5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20년간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애썼는데 마이클 교수님 한 분이 모든 걸 바꿔놓으셨어요. 정 씨는 감사의 표시로 저에게 특별한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했어요. 최고 혈통의 백구 암컷 설아였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는 한국 문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수천 년간 한국인과 함께 살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닮아간 거죠. 그는 매년 여름 휴가를 진도에서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하누리와 설아를 데리고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저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연구실에서만 살던 그가 이제는 매일 아침 하누리, 설아와 함께 조깅을 했어요. 개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하버드 캠퍼스에서도 저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진돗개 교수님이라고 불렀고 저의 연구실에는 항상 진돗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방식도 혁신했어요. 2014년부터 저는 실전 동물행동학이라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것이었어요. 학생 여러분, 책으로만 동물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직접 만나고 교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수업의 절반은 보스턴 근교의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매년 20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한국동물행동학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만 공부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동물들을 직접 보고 배워야 진정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요. 4학년 학생 마크가 말했어요. 진도에서 2주 동안 진돗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개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1년 저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미국에 온 하누리가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하누리는 이미 14살의 고령이었어요. 진돗개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장수한 것이었죠.
저는 최고의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한우리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한우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한우리는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켰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후 3시, 한우리는 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한우리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한우리를 하버드 수목원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한우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나에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 영원히 그리워할 동반자. 2025년 현재 저는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동물 유전학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0명의 미국 학생들을 아시아 각국에 보내 토종견들을 직접 연구하게 합니다. 실험실을 벗어나세요. 진짜 답은 현장에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는 현재 진돗개 12마리와 다른 아시아 토종견 8마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팀의 일원으로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설아는요? 이제 10살이 된 설아는 여전히 저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예요. 설아가 한우리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 현재 68세인 저는 여전히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전 세계 토종견 보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어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많은 토종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들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진돗개를 무시했던 오만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죠. 하지만 진돗개들이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편견에서, 오만함에서, 무지에서요. 진정한 과학은 겸손에서 시작돼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돗개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선생님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지속되는 영향. 마이클 해리슨의 진돗개 연구는 단순히 한 과학자의 개인적 여정을 넘어 전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토종견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바센지, 중동의 살루키, 남미의 페루비안 헤어리스독. 이전에는 관심받지 못했던 토종견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15일을 토종견의 날로 지정했어요. 이날은 마이클이 처음 진돗개 바울을 만난 날입니다.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는 토종견 입양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교육해요. 한국의 진도군에는 마이클 해리슨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이곳에는 그와 한우리, 바우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진돗개 덕분에 우리 진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진도 군수 김영호 씨가 말했어요. 마이클 교수님께 정말 감사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과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이제 동물행동학자들은 연구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며 연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마이클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방법론이 이제는 표준이 되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니퍼 클라크 교수가 말했어요. 동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차세대 연구자들. 마이클의 제자들도 스승의 뜻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제자인 에밀리 왓슨은 현재 MIT에서 동물과 인공지능 상호작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께서 진돗개로부터 배운 지혜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하고 있어요. 진돗개의 감정인식 능력을 모델로 한 AI를 개발 중이에요. 최종 메시지, 겸손한 마음의 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진정한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에서도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해요. 과학은 겸손에서 시작돼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온 지혜들은 모두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2025년 봄, 마이클은 한우리가 묻힌 하버드 수목원을 찾았어요. 설아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작은 비석에는 여전히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우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나에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 영원히 그리워할 동반자. 마이클은 조용히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한우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 덕분에 전 세계 많은 토종견들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어.
정말 고마워. 설아가 마이클의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하늘이 형의 뜻을 제가 이어갈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도 진돗개들에게서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늘이야, 설아야, 그리고 모든 진돗개들아, 고마워요. 너희가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가장 순수한 영혼에서 흘러나와요. 마이클 해리슨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